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타 증시보다 약세인 것 같아 아쉬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옛날에 디즈니 만화를 보면 내 머리 위로 먹구름이 이렇게 조그만한 게 따라다니는 그런 만화 내용이 자주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오늘도 시장 하락이 컸는데요. 다행히 일부는 회복을 했습니다. 하락세가 다소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미국 시장은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다른 시장들도 거의 이렇게 조금씩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금요일 날 그 중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질 이유는 없었죠. 근데 빠졌고 오늘도 미국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등을 아침에는 반등의 여지가 없이 낙폭이 꽤 이 정도면은 크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30포인트가 조금 넘었는데 뭐 70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올라야 하는데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폭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디커플링이 생기는 이유가 안 좋다. 시장의 흐름이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하락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아침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2천억 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물이 그렇게 매도가 나오니까 9시 반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기간의 주식 매도는 계속 나왔어요. 한 4천억 정도 넘게 나오다가 1시 반에 갑자기 선물을 매도를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줄이다가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한 거는 2시 반 정도였고 그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반등이 줄어들다가 다시 2시 반에 조금 더 커져가지고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반등하던 거를 다시 다 되돌리고 있다. 미국에 악재가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오늘 중국이 또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현재 이렇다. 예. 왜 그런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 국내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요인. 네. 일단 뭐 지난주에 그 영란은행, 영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자산 매입 규모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이전에 금리를 올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를 안 올렸어요. 미국채 금리가 1.43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네. 10월 29일 날 그때 유럽의 금리가 그리스를 예를 들면 그리스가 1.03이었는데 28일 날 1.03이었는데 29일 날 1.33이 됐어요. 0.3%가 한꺼번에 하루 만에 뛰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이틀 정도 지속하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10월 말부터 금리 시장에 채권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 예.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현재. 네.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것도 없고 유럽 시장 금리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뭐 월말에 어떤 그런 매매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금리도 최근에 계속 올라가다가 정부가 바이백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조금 내려오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채권 금리 시장 쪽에 뭔가 조금 변화가 있다. 최근에 그 이머징 스프레드라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이게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보다 한참 밑에 있었어요. 2.7 정도.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3.1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역전된 상태거든요. 역전이 됐는데 이게 이제 헝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살짝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이머징 스프레드와도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찾아보면 위험이라는 게 아직은 크게 두드러지게 보인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뭐 이머징 시장들 빠지는 게 몇 개
뭐 러시아나 인도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으니까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영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 네. 그리고 유럽의 10월 건설 PMI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가 51.2 이게 이제 이전이 50이었는데 좀 올랐다 뭐 그런 게 있었고 미국의 3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8.3%가 늘었어요. 이전이 1.1%였고 전망이 7%였는데 비용이 8.3%로 전망치를 넘었다. 예. 인력 난이니까 지금 임금이 많이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9천 건이 나왔고, 이건 뭐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고, 그리고 10월 미국의 차량 총 판매 대수가 1299만 대, 이전치가 1218만 대였거든요. 80만 대 정도가 증가했다. 네, 10월 달에. 네. 3분기 때 많이 감소하다가 10월부터 약간 조금 나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물류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뭐 72.6, 지난번이 72.2였는데 이것도 뭐 떨어지지 않고 살짝 소폭 오르고 있다. 아직도 물류 비용, 물류라는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그 미국의 비농장 급여, 취업자 수, 이게 이제 53만 명이 나왔어요. 이게 이전치가 31만 명이었고 전망이 45만 명이었는데 53만 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뭐 미국 시장이 오를만 하고 우리도 뭐 이런 거 때문에 오를만도 했거든요. 네. 그 실업률도 뭐 4.6%로 떨어졌고 4.8에서 4.6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비농업 그 민간 고용 이것도 10월 달께 60만 명 이전이 36만 5천 명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그런 뉴스가 있었죠. 오늘 아마 시장이 아침에 조금 흔들린 거는 이런 뉴스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요일 날 1시 반 정도에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다 1시 반 정도에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이게 살짝 올라오는데 이때 뉴스가 뭐가 있었느냐? 아무 뉴스가 없었거든요. 네. 아무 뉴스가 없었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뉴스가 뭐였냐면 백악관에서 연준 의원 2명을 면담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파월하고, 브레이너드하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부의장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그 민주당 내 반발, 뭐 그런 거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의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뭐 댓글에도 보니까 비둘기 중에 초비둘기를 뭐 선임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브레이너드라는 이 사람은 초비둘기 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공화당에서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은 바뀌는 것 자체가 악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떨어질 만한 그런 뉴스가 주위에 없었다. 근데 이 뉴스였다. 근데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거를, 이 뉴스 때문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악재 미국 시장을 금요일 날 흔들었던 뉴스는 이 뉴스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 마치고, 금요일 마치고, 밤에, 미국의 그 바이든의 물적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 달러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이 뭐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뉴스가 있으면 또 우리나라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도 빠졌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뉴스였는데, 아침에 그 미국 선물이 빠졌었거든요. 네. 인프라 법안 통과됐다는 뉴스가 있는데 왜 미국 선물이 빠져서 오늘 하루 종일 빠져 있었느냐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TSMC하고 마이크론하고 UMC가 미국의 그 요구대로 명령대로 반도체 그거 정보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주요 고객 명단을 빼고 제출을 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고민 중이다. 아마 근데 제출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TSMC가 올해 이익 성장률이 24%가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이렇게도 좋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거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안 올라가고 있다.
오늘 나왔던 뉴스는 ASML이 지금 원자재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EUV 장비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지금 팹을 건설하는데 장비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괜찮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10월 수출이 있었는데 수출이 27.1%가 나왔어요. 이전이 28.1%였는데 그렇게 급감하고 있지 않다. 전력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입은 20.6%, 이거 17%였는데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아침에 중국이 전력난 해소를 선언을 했어요. 중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거의 뭐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물론 지금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다행이어서 지금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올겨울 내내 이 전력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악재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빠지는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뉴스를 보면 미국은 계속 올라야 되는 거죠. 예. 정고점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10월 말에 기후회의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진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빠진 거,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이 요소를 수출하는 거를 제한을 한 그 사태 때문이지 않을까.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언론에서 요소수의 수급에 대해서 거의 뭐 트럭들, 중장비들 다 멈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달 말 되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가 바닥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공포스러운, 우리나라 경제가 멈출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강하게 뭐 그것 때문에 빠졌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좀 우려했던 부분이긴 한데 중국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한테 나쁘게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과 대응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도 뉴스면 이걸 전망을 바꿔야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올해는 뭐 연말까지 계속 쭉 올라갈 것 같고 내년 상반기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물론 이건 경고성일 수도 있어요. 요소에 대해서 경고성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기후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공급망 회의를 하거든요. 동맹국들 다 모아가지고, 공급망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서, 연설도 하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립적인 위치를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 있었는데, 아주 외교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쪽으로 약간 치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경고하는 그런 게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우 기분 나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국하고 관련된 거를 비중을 줄여야 된다. 중국 쪽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일단 펀드 이런 것들은 비중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이 거래가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없애든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해요. 중국은 중간재는 수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원료를 수출을 하는데, 원료를 지금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입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중국의 소비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유통이 올랐는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번 요소 이 사태는 경고일 것 같다
된다라고 생각되네요. 네. 앞으로 전망을 수정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못 올라갑니다. 네.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걸 봉쇄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대체를 빨리 찾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외교만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조금 더 계속 이게 진전해 나갈 거거든요. 이 공급망 회의하고 동맹국들 간의 결속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점점 더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입지도 한쪽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급속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에서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금요일에 올랐잖아요. 네. 이렇게 큰 종목이 상장돼가지고 이게 오르면 안 되거든요. 네. 물론 뭐 그거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게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큰 그 규모의 주식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많이 오르게 되면 다른 것들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연기금의 매도를 조금 오늘 봤는데, 연기금이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매도한 게 19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쉬다가 최근에 7월 달부터 다시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달 정도까지 한 2조 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9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두 달 동안 오늘까지 해서 한 2조 6천억 정도를 추가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3일간 그 기간의 매도가 주포가 지금 연기금이다. 예,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단 뭐 연기금이 연말까지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계속 매도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수급은 나아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개인들에서도 뭐 어떤 그런 수급에 숨통이 튀을 만한 그런 뉴스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개인들도 투자를 늘리기가 부담스럽겠죠. 네. 그러면 뭐 바닥이다라고 싶을 때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만일에 지금 그 중국이 보복을 하는 거를 외국인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도 굳이 매수를 안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상에 조금 문제가 안 좋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딛듯이 이렇게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금요일 날 나왔던 그 하락과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하락, 상당히 기분 나쁜 하락이거든요.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비중을 미국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런 쪽으로 옮겨야 된다. 네. 검토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대로라면 중국 위험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사항들이 공유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종목별로 내가 사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공시 내용을 다 훑어보고 최근에 발주 그 계약 건수 이런 것들 다 보고 거기에 상대방이 중국인지 뭐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거의 점 종목이 다 빠졌어요. 근데 오늘도 뭐 빠지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악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안 좋다. 그런 거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뭐 오른 종목들을 보면 파이어링크라고 하는 데이터 관련된
그 종목의 실적이 급증을 했는데 뭐 이런 쪽 아니면 메타버스 뭐 중국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중국은 뭐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쪽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관한 이런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거의 다 빠져가지고 지금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제노코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 DTR 오토모티브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KCC 이런 것들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거래소에서는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지금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없어요. 네, 많이 없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공장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하여튼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나 그 기업들의 계약 건수, 공시 내용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 안타깝지만 뭐 하여튼 좀 힘들겠지만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전망을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시장을 나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심각한 그런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주 주의 깊게 이제부터는 시장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종목을 선택하는데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